여론조사 요즘 믿지 않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도 이거는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을 이렇게 조사한 게 나왔는데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3%,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32%였습니다. 작년 7월에 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찬성이 51, 반대 30이었는데요. 반대는 그대로 똑같고 찬성은 오히려 더 늘었고 올해 1월에는 찬성이 51%로 내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찬성이 53으로 2% 내려갔고 반대는 40%까지 올라왔다가 32%까지 내려갔습니다. 찬성 응답자들이 찬성을 한 이유로 들은 것은 국가안보, 국민안전위한 방어체계에 49%가 동조를 했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에 22%가 동조를 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8%가 동의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자별 이 추이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30, 반대가 61이었습니다. 올해 1월달에는. 그런데 찬성이 39로 올라왔고 반대가 44로 찬성이 늘고 반대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드 문제를 야권 지지자들, 과거 야권, 현 여권의 지지자들은 이 문제조차도 대선에서 한마디로 여당, 지금 구여권을 이롭게 하고 박근혜 정부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을 이롭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찬성 반대를 해왔는데 이제 집권하고 나서 객관적으로 이 정치적인 문제를 빼고 이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기면서 크게 여론이 구야권, 현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바뀐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정상회담 의제 중에 사드가 핵심 의제로 들어갔다. 남북 대화와 사드 두 가지가 핵심 의제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대화를 하겠다면서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북핵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평화체제, 즉 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또 하나 북미 간의 수교 문제 등을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도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건 중국이 주장해야 될 이야기를 한국의 대통령이 대신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찔러놓고 미국과 이 부분을 상의하겠다라는 의도 같은데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그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다. 핵의 동결을 전제로 해서, 근데 지금 동결보다도 더하죠.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해서 한국이 나서서 북한과의 대화를 중국과 더불어서 끌어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걸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학계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조지타운 대학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철회한다면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 정부 무책임의 극치가 될 것이다. 한국 방어와 국가안보를 갖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참 심한 말을 했습니다. 또 로버트 매닝 어틀랜틱 카운실 선임연구원은 사드 배치 재검토가 배치 자체를 뒤집는 노력이 된다면 이는 미국과의 마찰 원인이 될 것이다. 해리 카지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안보연구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큰 실수이며 북한의 정대하는 미사일 위협 속에서 서울은 사드 포대뿐만 아니라 팩3 미사일 도입을 논의해야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시기가 아니다. 너네 사드도 더 필요하고 신형 페이트리엇 미사일도
더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사드 부지에 대해서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조야에서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한미관계를 파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서열삼이 토마스 셰넌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어제 출국 전에 KBS와 인터뷰를 통해서 사드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제가 주장해온 것처럼 매티스 국방 또 그걸 이 한미 정상회담을 의제를 조율하러 온 미국 국무부 이 차관이 사드가 주요 의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문제를 피해가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더 나아가서 북한을 갖다가 협상으로 끌어낸 조건들로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바로 착수하겠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과 이 평화체제 그리고 북미 수교 등을 우리가 다 중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너네들은 그건 생각이고 너네들 생각이고 우리는 사드부터 이야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외부 압력이 작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토마스 셰넌 차관은 사드 배치는 한미가 함께 내린 동맹의 결정이고 따라서 양쪽이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경영향 평가 방침에 따라 배치가 늦어진다는 미국 내 불만과 회의론이 있는 상황에서 사드 철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사드는 존재합니다.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상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뭐 환경영향평가 관계없이 사드 배치는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트럼프가 과연 뭐라고 하겠느냐? 사드 언제까지 배치 완료할 거요? 하고 딱 잘라 물을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너네 생각이고 배치해놓고 하든가 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든가 하고 우리는 약속한 9월달까지는 사드가 6기가 전부 올라가서 레이더와 함께 정상 가동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걸 안 하겠다. 또 그걸 가지고 애를 먹이면서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을 대신에 양보해라. 또 북한하고 무슨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여는 거 양보해라. 이제 요라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요, 진짜 너구리 같기도 하고 여우 같기도 한 한마디로 뒤에서 움직이는 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문제, 안보 문제를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틀 안에서 북측과 개성공단 관련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된다고 착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정권이 이 문제로 인해서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 미국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쭉 몇 바퀴 돌고 왔죠. 지금 어제 아마 미국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 인터뷰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미국이 지지해 주도록 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큰 틀이다. 이 사람의 이 말 속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나서서 북한이 도발만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협상 국면으로 가면서 지원하고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를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딱 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드 보고 누락과 추가 배치 지연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가 현 정부에 완전하게 인수인재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지적했는데요. 아니,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고 누가 했습니까? 촛불 시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수인계를 합니까?
그리고 딕더빈 상원 의문회 총무 등 미의회 일각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사드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여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 그것은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한국 정부와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간이 배밖에 나왔는데요. 그게 어떻게 미국의 일입니까? 지금 사드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한마디로 결렬되고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다 책임지고 덮어써야 될 수많은 위험 부담이 생기는 것인데 이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의 탑이라는 사실이 매우 참 슬픕니다. 이 사람 미국에 가서 시카고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접촉해서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앉혀놓는 한은 현 정권은 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요.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2008년 오바마와 붙었던 대선 후보지요. 자, 이 사람이 지난달 예정했던 방한 계획을 취소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화당에서 한마디로 미국의 공화당의 어떤 안보 문제를 지금 십수년째 책임지고 오는 미국 정계의 최고 거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좀 만나자 했는데 약속이 안 잡혔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전번에 이 미국 민주당 딕더빈 상원의원에 사드가 한국에 필요하지 않다면 미국은 그 예산을 딴 데 쓰겠다 한 말도 부인하다가 다음날 확인해 준 전례를 봤을 때 청와대의 말이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5일 한미관계 소식통을 통해 맥케인 위원장이 5월 28일 방한을 예정했는데 취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맥케인 위원장은 방한 중 문 대통령 면담을 희망했으나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면담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5월 방한한 맥 솜베리 하원 군사위원장 그리고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도 문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한민국 국방장관하고만 만났다는 겁니다. 미국의 상원의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위원장 정도면 미국의 이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의회에서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 정도고 하원의 군사위원장도 하원 내에서 군사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뭔 이야기겠습니까? 뺐다감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반미 반일적인 사고를 문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국회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고 우리도 똑같은 자주국가인데 우리가 만나주느냐? 너네하고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이나 만나고 가라. 이거지요. 중국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왔다 하면 아마 버선발로 만나줬을 겁니다.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쯤이나 이런 사람 왔다 하면 중국의 장관급 왔다 하면 100% 만나주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상원의원은 장관급 이상입니다. 자, 딕더빈 상원의원 역시 5월 30일 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었지만은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이 직전에 취소됐습니다. 엄청난 신뢰지요.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한 외교부의 중재로 31일 짧은 면담이 이루어졌지만은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직인데도 1시간이나 만났다는 불만이 미국 측에서 나왔습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은 미국 측에서는 그 진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건이고 대통령 일정 24시간 공개하는 사람들이 뭔 대통령 일정과 관련되어서
외교 상대가 있는 거라서 정확히 어떤 내용이 팩트인지 말해줄 수 없다. 사실이네요. 아사히 신문은 면담 거부 등으로 미국의 태도가 경직되고 있어서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드 여론이 이런데도요. 여론 따라서 강경화 임명한다며요. 그러면 여론 따라서 사드 배치해야죠. 그 여론 따라 하는 것도 그냥 그때 달라요입니까? 자, 문 정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여론 가지고 웃기는데요. 어느 날 싸늘하게 식으면서 국민들에게 고립될 겁니다. 여론조사 요즘 믿지 않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도 이거는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을 이렇게 조사한 게 나왔는데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3%,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32%였습니다. 작년 7월에 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찬성이 51, 반대 30이었는데요. 반대는 그대로 똑같고 찬성은 오히려 를 이롭게 하고 박근혜 정부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을 이롭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찬성 반대를 해왔는데 이제 집권하고 나서 객관적으로 이 정치적인 문제를 빼고 이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기면서 크게 여론이 구야권, 현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바뀐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정상회담 의제 중에 사드가 핵심 의제로 들어갔다. 남북 대화와 사드 두 가지가 핵심 의제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대화를 하겠다면서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북핵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평화체제, 즉 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또 하나 북미 간의 수교 문제 등을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도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건 중국이 주장해야 될 이야기 더 늘었고 올해 1월에는 찬성이 51%로 내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찬성이 53으로 2% 내려갔고 반대는 40%까지 올라왔다가 32%까지 내려갔습니다. 찬성 응답자들이 찬성을 한 이유로 들은 것은 국가안보, 국민안전위한 방어체계에 49%가 동조를 했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에 22%가 동조를 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8%가 동의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자별 이 추이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30, 반대가 61이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그런데 찬성이 39로 올라왔고 반대가 44로 찬성이 늘고 반대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드 문제를 야권 지지자들, 과거 야권, 현 여권의 지지자들은 이 문제조차도 대선에서 한마디로 여당, 지금 구여권을 한국의 대통령이 대신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찔러놓고 미국과 이 부분을 상의하겠다라는 의도 같은데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그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다. 핵의 동결을 전제로 해서. 근데 지금 동결보다도 더하죠.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해서 한국이 나서서
북한과의 대화를 중국과 더불어서 끌어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걸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학계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조지타운 대학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철회한다면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 정부 무책임의 극치가 될 것이다. 한국 방어와 국가안보를 갖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참 심한 말을 했습니다. 또 로버트 매닝 어틀랜틱 카운실 선임연구원은 사드 배치 재검토가 배치 자체를 뒤집는 노력이 된다면 이는 미국과의 마찰 원인이 될 것이다. 해리 카지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안보연구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큰 실수이며 북한의 정대하는 미사일 위협 속에서 서울은 사드 포대뿐만 아니라 팩3 미사일 도입을 논의해야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시기가 아니다. 너네 사드도 더 필요하고 신형 페이트리엇 미사일도 더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사드 부지에 대해서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조야에서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한미관계를 파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서열